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환장하겠네. 도대체 왜 학생들이 태어날까요? 자, 오늘은 열심히 열정을 다해 가르쳐서 성적이 올랐는데도 학생들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특히 학생들 중에 열심히 잘 따라와서 더 애정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애가 갑자기 말도 없이 그만둬. 그러면 원장님들의 멘탈에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오죠.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속으로 삭히시는, 그냥 삭히고 그냥 넘기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이런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그 학생을 가르치신 원장님께서는 듣지 못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 부모님들을 통해 특히 태어난 친구의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태어난 진짜 이유가 들어오곤 합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태어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학생들의 퇴원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안 되는 게 매번 같은 이유로 퇴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태어난 이유,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건 경험이 많지 않으신 원장님들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수업 시간이 2시간이라고 했을 때 1시간 이상 학생들과 농담 따먹기 같은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하시는 경우예요. 하위권 친구들은 실제로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상위권이나 사위권 친구들은 겉으로 싫다는 내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잘 놀아요. 근데 그중 상위권 학생들은 놀기만 하고 시간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원을 합니다. 자, 원장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러 공부방을 등록했는데 수업은 안 하고 놀아. 그러면 그런 곳을 다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혼자만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 공부방은 수업 때 놀기만 한다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까지 말하죠. 그러면 그 공부방은 수업은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할 거고, 학생 모집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공부방 문 닫아야죠. 자, 학생들이 태어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준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같은 반이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 수업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죠. 자, 이런 학생들은 퇴원하고 밖에서는 원장님이 너무 못 가르쳐서 그만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원장님들께서는 수업을 좀 더 쉽게 해줬어야 했나? 아니면 설명을 좀 더 해줄 걸 그랬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잠도 안 오죠. 이와는 반대의 이유로 퇴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업이 너무 쉬워서요. 이러면서 나갑니다. 이 얘기는 원장님이 어려운 거 못 가르치나 봐. 이런 얘기죠. 이런 학생들 얘기 모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당연히 가르치는 원장님 입장에서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에 신경을 더 써주셨을 텐데, 이런 경우 거의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가게 됩니다. 한 명은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나가고, 다른 한 명은 너무 쉬워요 하면서 나가. 그렇다고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반을 나누자니 난감하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숙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내신 기간 같은 때 저희가 당연히 숙제를 내죠. 자, 물론 내신 기간이 아닐 때도 내지만, 그런데 다른 곳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저희 공부방에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서요. 또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시켜요. 라고 말한 친구도 있어요. 특히 자기의 공부 루틴이 아주 명확한 상위권 친구들은 제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원장님 숙제가 너무 적어서요 라고 하면서 나간 학생들도 있다고 하고요.
자, 어떤 학생들은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나가. 또 어떤 학생들은 너무 적다고 해서 나가.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경우죠. 공부방을 이미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아마 공감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성적과 관련된 경우인데요.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 원장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집에서는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죠.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부모님께 전해보면 원장님이 잘 못 가르쳐서 성적이 안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 이때 원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원장님께서 많이 더 섭섭해 하실 경우인 것 같아요. 열심히 가르쳐서 성적이 올랐어. 그런데도 퇴원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에게 퇴원 사유를 물어보면 혼자서 해보려고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더욱 서운하게 만드는 건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나갔는데 다른 데 다닌다고 원장님 귀에 들어왔을 때 원장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순간이죠. 지금까지 대표적인 퇴원 사유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 때 학생과 공부 이외의 것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낼 때. 자, 두 번째,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이 같은 반에 있을 때. 수업 내용이 너무 쉽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어려울 때죠. 자, 세 번째, 숙제가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을 때. 네 번째, 성적이 떨어지거나 거꾸로 성적이 올랐을 때. 위 내용들은 제가 초보 원장이었을 때 실제로 겪은 내용들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이 겪으신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모순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도 나가, 쉬워도 나가, 숙제가 너무 많아도 나가, 너무 적어도 나가, 성적이 떨어져도 나가, 성적이 올라도 나가.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데 참 고민이 되죠. 중요한 것은 태어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남녀 간에 사귀다가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그때 실제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시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의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해서, 너는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이런 등등의 말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나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헤어지는 거면서. 즉,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학생의 퇴원을 막으실 수가 있겠죠. 퇴원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그러면 학생의 퇴원이 거의 없는 원장님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시는지를 가지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019년부터 중고등 영어 공부방을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거는 하지 않고요.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5년째 전 타임 마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많이들 오셔서 서로 아시는 노하우 조금씩이라도 공유해 주시면서 성공적인 공부방이 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 아시죠? 혼자 고민하기보다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다는 거. 특히 공부방을 오픈하실 거여서 고민이 많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예비 원장님들.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시는데 학생 모집이 잘 안 되시거나 학생 관리가 잘 안 돼서 퇴원이 많아서 고민이신 원장님들, 이런 분들께는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오픈 채팅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